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피지컬백 새로운 피지컬 아시아 시즌으로 전세계로 진출이란 제목의 미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일단 디즈니 플러스 순위에서는 우주 메리미가 2위에 올라 있어서 K-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순위를 살펴보면 피지컬 아시아가 진행 중인 쇼이기 때문에 순위는 서서히 내려가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내일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면 다시 순위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넷플릭스 일일 순위를 살펴보면 영화 부문에서는 굿뉴스가 1위에 올라 있고 피지컬 아시아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순위에서는 피지컬 아시아가 10위를 왔다 갔다 하며 탑10 순위에 올랐다 내려왔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플리스페트롤 순위는 그냥 추세를 알아보는 보조자료이지 확실한 순위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오는 넷플릭스 주간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수요일 비영어권 순위에서 1위 또는 2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쇼를 극찬하는 미국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서바이벌 쇼 피지컬 100이 2025년 10월 28일 피지컬 아시아를 공개하며 세계관을 확장했습니다. 이번 새 시즌은 프랜차이즈가 국가 대 국가 경쟁에 처음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플래그십 넷플릭스 오리지널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3년 첫 시즌의 획기적인 성공에 이어 한국 버라이어티 쇼 최초로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TV 톱10 목록에 올랐고 프랜차이즈는 꾸준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도 첫 주에 글로벌 차트 1위로 데뷔했습니다. 이제 피지컬 아시아는 역학을 개인의 생존에서 팀 기반 전투로 전환합니다. 장욱이 프로듀서는 새로운 컨셉을 새로운 유형의 아시안 게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한국, 일본, 태국, 몽골, 트리키에, 호주, 필리핀 등 8개국에서 온 6개 팀이 모두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이 새로운 형식은 팀워크와 국가 전략을 강조하며 이전 시즌을 정의했던 개인의 스타 파워를 뛰어넘습니다. 출연진에는 필리핀 복싱 챔피언 매니 파키아오와 UFC 아시아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일본 파이터 오카미 유신 등 전설적인 인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팀이 한국 씨름, 일본 스모, 필리핀 럭비 기술 등 국가무술과 스포츠를 활용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독특한 전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인기 있는 서바이벌 쇼 형식에 새로운 깊이를 더합니다. 피지컬 아시아는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생존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테스트로 간주됩니다. 확장은 이미 진행 중이며 넷플릭스는 2025년 7월 미국 버전 피지컬 100 USA의 제작을 확정했습니다. 유럽 버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피지컬 100을 최고의 글로벌 IP로 확고히 하여 운동적이고 원초적인 경쟁의 보편적인 매력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한국 리얼리티 TV쇼 형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이 임박해 보입니다. 쇼의 성공의 핵심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는 원초적이고 스포츠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에 있습니다. 블랙핑크, 지수, 리사 등 아티스트들이 문화 홍보대사가 되는 등 K-컨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피지컬 100은 비슷한 보편적인 매력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대중문화 평론가는 향후 해외 버전의 성공 여부는 신중한 문화적 감수성에 달려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쇼가 단순한 경쟁이 아닌 국가 간의 공감과 유대감을 키우기 위해 차별적인 요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리얼리티 TV 거대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계속함에 따라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피지컬 100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중국이 쇼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팀의 미인 대회처럼 차려입었다고 말한 사람은 잔인했습니다. 필리핀 팀은 재밌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필리핀인과 미국인, 호주인의 절반입니다. 그들 중 2명, 최대 3명은 진정한 필리핀 원주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미국식 영어와 호주식 영어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호주계 필리피노는 그가 말할 때마다 지푼이 진격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식별하기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쇼가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정말 멋진 쇼입니다. 경쟁자들만으로도 이미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긴장, 같은 종목의 선수들 사이의 원한. 누군가 죽거나 팔다리가 찢어질까봐 두려웠어요. 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피지컬 시리즈에 중독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두 개의 한국 시리즈를 좋아했고 이번 시즌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속옷 리얼리티 대회와 달리 참가자들은 진지한 운동선수이며 나르시시스트 인플루언서 지망생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에피소드는 조작된 드라마가 아닌 도전에 중점을 둡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항상 정중하고 유머러스합니다. 이상한 리플레이, 퀘스트를 영원히 끌고 가는 아나운서, 가끔 재미있는 더빙과 같은 바보 같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쇼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성을 부여합니다. 물론 참가자들의 몸매가 훌륭하고 보기에 매우 편하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육체적 도전은 좋아하고 어리석은 가짜 드라마를 싫어한다면 이 쇼가 적합합니다. 어쨌든 이전 시즌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이전 도전을 좋아했고 그것들도 너무 상징적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보는 것이 정말 재밌습니다. 태국과 몽골 대표팀은 보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모든 팀, 특히 일본과 몽골을 사랑합니다. 강하고 차갑고 겸손합니다. 이번 시즌은 말 그대로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에게 넷플릭스 피지컬에 더 많은 시즌을 가져와 주세요. 굉장해요. 파키아오와 슈퍼본 둘 다 리얼리티 쇼에 출연시킨다고.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천재다. 난 이 팀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 역대 최고의 리얼리티 쇼 중 하나예요. 각본은 없지만 감정과 결의가 가득해요. 좋아요. 팩맨을 이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려면 돈이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태국이 탈락할지 아니면 필리핀이 탈락할지예요. 시청률을 위해 팩맨을 최대한 오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궁금하네요. 제임스 킹콩이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역대 나온 리얼리티 TV쇼 중 최고일 듯. 어떤 팀도 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챌린지에서 얻은 점수를 다 합산해봐. 진작 이 시즌이 너무 좋아서 아직 아무도 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모든 팀들이 훌륭해요. 어떤 팀도 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거 보고 나니 진짜 강렬해짐. 로버트 휘테커도 이 쇼에 있나요? 와우. 난 이 쇼를 보고 그들이 매니 파키아오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주가 왜 여기에 참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호주는 아시아의 일부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최종 등급을 나눠서 더 균형 잡힌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10명이 참가하면 좋겠습니다. 멤버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그들의 강인함과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감탄하고 있어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 쇼는 정말 좋았어요. 할리우드 쇼의 챌린지는 디자인이 너무나 형편없어요. 선수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이 쇼는 정말 대단하고 문화 교류도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나는 이 쇼를 전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최고예요. 모두가 이렇게까지 열정을 쏟으면 한 팀만 응원하기 정말 힘들어요. 모든 팀에는 숨겨진 재능이 있습니다. 한국이 우세했지만 태국이 저항하는 모습은 놀라웠다.
힘, 지구력, 잔혹한 전투에 중점을 둡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절대적인 별 5개,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대회에 초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잘 만들어지고 멋지다. 중국을 초대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여전히 국가의 영광을 위해 겨루는 것은 다른 것이며 중국은 이들 국가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백인을 상대로 이기고 싶다면 순수한 체력 경쟁으로 이길 수 없고 체력과 두뇌를 함께 사용하면 약간의 이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 뿐입니다. 외형도 좋고 매우 활력이 넘칩니다. 터키 대표팀의 여자 선수 2명이 너무 멋지네요. 예능에서 한국의 창의성을 배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슈는 완전 타오르고 있습니다. 터키도 있고 호주도 이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비전통적인 아시아인이 우승하면 화가 날 것입니다. 체력 단련 프로그램, 전략, 팀워크가 좋습니다. 경기를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여전히 편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한국과 태국의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국이 이길 수 있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한국이 너무 많이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파선 2차 결과에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번 버라이티 쇼에서 경쟁 시스템이든 소위 우승국가 옵션이든 한국 제작진은 분명히 부정행위를 선호하기 위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이기기 어렵다. 중국팀이 있다면 일본을 상대로 죽을 때까지 싸울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확실히 최고의 쇼. 중국은 아시아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국과 8개국은 다른 화면에 있습니다. 편집이 약간 나쁘고 레벨 설정이 약간 문제지만 여전히 독창적이고 멋집니다. 파키아오는 더 이상 젊지 않고 휘태권은 늙었는데 아직도 잘할 수 있을까? 전세계 여러 나라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부터 큰 난투입니다. 태국의 제임스는 짐승 모드에 들어갔다고 섬세하게 말하고 등으로 50kg짜리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나라인 호주, 몽골,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쇼 설정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쇼에서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문화, 한복과 한국의 건축의 모든 측면의 수출도 보였습니다. 중국 문화를 산출물로 사용할 수 있고 심판은 한복을 입고 경기장은 궁궐 안에 있고 사자상은 문 앞에 놓여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럽과 미국 청년들에게 성공적으로 문화를 수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출시하자마자 보게 만드는 피지컬 시리즈 오프닝 장면은 역시 대작이고 재밌는 점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거꾸로 걷는 것인데 크로스핏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정말 경쟁심이 강합니다. 헬스장에 가고 싶은 동기부여. 와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캐스팅 외에도 현장 무대 예술은 여전히 매우 정교합니다. 몽골인들의 리얼리티 쇼를 처음 봤을 때 매우 참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끝은 어디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라이브 스포츠 버라이티 쇼의 천장입니다. 가짜 쇼가 아니라 완벽한 리얼리티 쇼입니다. 호주와 터키가 강합니다. 이 두 팀이 가장 팀 결속력을 갖고 있고 이 두 팀의 여성 채용은 임무 협력을 매우 좋게 만들고 남성의 채용도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추신, 태국의 전 남자 배구 선수들은 정말 귀엽고 태국의 특징을 완전히 보여줍니다. 슈퍼 긴장감, 심장 강타, 사람도 짐승이 될 수 있다. 위협적인 고대에는 이들은 모두 다양한 나라의 장군이며 푸른 숲의 강자와 용감한 호랑이의 투쟁이 영토 점령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쇼에 몰입하게 만들며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허용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구독할 사람들을 유인하게 만듭니다. 현대 텐센트는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수백만 위안의 저작권 비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없다. 피지컬 아시아 중국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국인은 혼자 47명과 싸울 수 있습니다. 윤성빈은 정말 너무 무자비합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피지컬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중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쪽은 없고 호주 쪽은 있네. 그래도 역대급으로 재미있다. 태국의 그 흑인은 정말 웃기네요. 장은신을 짱 이번 시즌에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 오스트리아 팀 오만한가 일본 상자 훔치는 거 진짜 못 참겠어. 이 프로그램의 서구 국가들이 멋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는 유럽인인데 그들이 항상 아시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일본, 한국, 몽골 정말 최고예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장면이 멈추는 순간 제임스가 공을 잡았어. 몸집은 큰데 민첩하고 빨라. 가자, 제임스. 이 선수들은 훌륭하고 놀랍습니다. 육상에 파쿠르를 더하면 서양인들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즌을 사랑합니다. 난파선 챌린지는 매번 다른 접근 방식을 보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2대2 경기에서 볼 게임이 실제로 누군가가 골을 넣는 결과를 낳고 단 3분 만에 끝나기를 바랍니다. 난파선 챌린지를 막 마쳤고 호주, 몽골, 한국, 터키의 승리는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팀은 지난 시즌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점을 얻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지금까지의 쇼에 꽤 만족하지만 이번에는 참가자의 뒷이야기에 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시간 목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참가자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지금까지 최고였습니다. 한국팀 멤버들은 이전에 피지컬 아시아에 참가한 적이 있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고 쇼 전에 확실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는 출연진을 캐스팅해야 합니다. 공정한 게임이 되겠지만 결국 한국 TV쇼입니다. 라라가 마지막 3초 동안 3명을 끌어당기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시리즈에서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인 멋진 에피소드. 인도네시아 팀은 많은 마음을 다해 싸웠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과소평가했지만 그들은 정말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중. 호주 남자들이 잘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여자들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호주는 정말 힘든 팀입니다. 그들은 승리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 게임의 스타일을 좋아한다. 마침내 가장 많은 체중과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균형, 지구력 및 악력을 갖는 게 필요한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계이며 그룹은 완벽했습니다. 거의 모두 완벽했습니다. 김동현이 전략에 시달리는 모습도 마음에 듭니다. 그의 결정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주 여성도 울고 싶게 만들었는데 2시간 동안 거기에 갇혀 울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허들 종목의 도움은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기술이 멋졌다. 다양한 기술 요구 상황에 정말 흥미로운 게임. 우승팀은 이번 대회에서 다른 선수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보여줍니다. 에피소드 초반에 아모티가 셔츠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자루를 던지는 클립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이는 클립 영화에서 셔츠를 입고 있는 그가 여전히 안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왜 첫 번째 게임에서 두 번째 라운드를 해야 했을까요? 한국이 우승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에피소드 초반에 아모티가 상의를 벗고 자루를 던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클리프행어에서 그는 아직 셔츠를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모든 여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게임은 미쳤습니다. 나는 호주 파크로 남자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제가 응원하는 첫 번째 나라는 물론 제 조국인 터키이고 두 번째 나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팀이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고 앞으로도 이대로 계속되길 바랍니다. 오게데이, 당신은 아주 잘해요. 당신은 이겨야 합니다. 너무 강렬하고 서스펜스가 많고 다른 국가가 대표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피지컬백은 쇼를 아시아로 확장함으로써 큰 방식으로 스스로를 갱신했습니다. 재미있어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대치도 커졌습니다. 국제대회도 기대됩니다. 저는 피지컬백을 좋아했고 피지컬 아시아를 보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참가자들이 국가대표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고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난 후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환호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피지컬백의 개념에 팀 결속력과 국가 정신이 추가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피지컬 아시아를 보는 것은 시각적으로 놀랍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남은 에피소드가 방영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저는 필리핀 출신이지만 솔직히 우리 팀은 개인 작업에 더 집중하는 등 다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팩맨이 쇼에 참여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국, 호주, 터키는 정말 강합니다. 일본조차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작을지 모르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각 팀이 잘했고 각자 다른 종류의 전력을 가지고 싸웠고 상대가 패배하더라도 쉽게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개의 에피소드만 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쇼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미국도 나왔으면 좋겠어. 모두 MMA랑 레슬러지. 보디빌더는 체력이 없으니 안 돼. 다음 시즌에는 미국 선수들을 데려오면 호주 선수들이 어떻게 떠드는지 볼 수 있을 거야. 시즌 1과 2에서는 챌린지가 상당히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상적인 체격은 175에서 80cm, 75에서 85kg 정도이며 크로스핏 스타일의 컨디셔닝을 통해 강하고 날씬하며 높은 지구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가 이길 줄 알았는데 터키가 정말 잘해줬어요. 그리고 몽골이 얼마나 용감무쌍한지 보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도 정말 멋졌어요. 한국이 이길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몇 달 뒤에 있을 경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모든 선수들이 정말 대단해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나온 출연자들도 다 멋지고 제작사 연출도 정말 잘했다. 영상미 최고다. 와우, 킹 오브 더 힐 매치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최선을 다하자. 미국에서 인사드립니다. 태국이 제임스의 정신력은 최고였어. 폭발적인 힘은 있지만 지구력이 약한 한국 선수에게 카트 끌기 임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리더의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카트에 모래주머니를 채워 빠르게 옮기는 것이 경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거 보기 시작했는데 와, 너무 신나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항상 아시아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가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4화랑 5화 너무 기대돼요. 너무 좋아요. 넷플릭스 코리아 피지컬백 아시아 방영해주세요. 피지컬백 시즌3. 저는 한국팀의 정신력과 강인함을 정말 존경합니다. 한국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었어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네팔 출신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속았어요. 정말 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약한 걸까요? 그들조차도 승부욕이 없습니다. 몽골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미개발 국가이지만 다른 나라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슈는 조작됐어. 왜 최강팀과 최악팀을 매치시키는 거야? 한국은 이미 이런 챌린지를 다 해봤잖아.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그냥 좋아했습니다. 힘, 땀, 그리고 훌륭한 몸. 제 생각에는 얼마나 멀리 갈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몸이 포기하기 직전일 때 계속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가짐은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참가자의 원초적인 힘을 보고 싶다면 시즌 1, 2에서는 참가자에게 주어진 직업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시즌 3는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형식이 마음에 들어요. 벌써부터 결승전을 보는 게 너무 기대돼요. 한국 쇼를 보면 할리우드 쇼는 유치해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피지컬 아시아는 시즌 1, 2를 보고 기대가 컸던 시리즈였는데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쇼는 시즌 1, 2를 훌륭하게 만든 많은 측면을 유지했으며 과분한 출연진을 보유함으로써 쇼의 목적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선수들과 다른 국가의 높은 수준의 스포츠 인력들의 참가는 이번 시즌을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시즌 1, 2에 나온 기억나는 얼굴이 많았습니다. 이는 시즌 1, 2보다 일부 출연진과 매력적인 출연진이 조금 더 살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출연진에게 주어진 별명도 시즌 초반에 누가 누구인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쇼는 동기를 부여하고 아드레날린을 부스트하는 특성상 계속해서 보는 것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쇼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얼리티 TV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시리즈는 예외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쇼를 좋아한다면 이 쇼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참가자가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완료해야 하는 퀘스트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퀘스트는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48명의 각국의 참가자가 어느 나라가 최고인지 전반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나는 이 컨셉이 마음에 들었고 쇼가 여러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좋아하는 국가들의 참가자와 마음에 들지 않는 참가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도전은 나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한국 리얼리티 쇼는 완벽한 피지컬을 찾기 위해 가장 강한 운동선수, 보디빌더, 피트니스 트레이너 등 각국의 48명을 모았습니다. 내 유일한 의견은 쇼의 제목이 육체적이라는 것이었지만 결국 게임에서 승리한 것은 각국의 참가자의 정신적, 정서적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꽤 괜찮았습니다. 첫 패자부활전 게임은 꽤 좋았고 각자가 공을 잡고 공을 가지고 달리고 오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다른 게임도 좋았습니다. 컨셉도 흥미로웠습니다. 이 쇼는 각각의 나라의 고유한 동기와 도전을 가진 주인공들의 삶을 탐구하는 훌륭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지컬 아시아의 제작 퀄리티도 인상적이며 드라마의 강렬함을 더하는 놀라운 촬영법과 음악이 인상적입니다. 리뷰는 그렇게 자주 쓰지 않지만 이번에는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엄청나게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퀘스트는 몰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내가 본 한국이 만든 최고의 서바이벌 쇼일 것입니다. 이 쇼는 각 국가들의 선의의 경쟁 그리고 격려가 있었습니다. 48명의 강점 측면에서 각국이 경쟁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일부 부분은 반복적으로 느껴졌지만 팀게임은 역시 즐거웠습니다.
세트는 잘 계획되어 있었고 관객인 저에게도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거의 역경에 맞서는 것처럼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들의 힘과 에너지에 올인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있어 보는 것이 정말 의미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이것을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클리프행어는 밤새 몰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였습니다. 서바이벌 쇼를 좋아한다면 이 쇼를 추천합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측면에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프로 MMA 파이터, 올림픽 메달리스트,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보디빌더, 프로 럭비 선수 등 아시아의 참가자가 공을 들고 도망치고 모래주머니를 스테이션으로 운반하는 것과 같은 간단하지만 짜릿한 게임에서 경쟁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태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은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 훈련된 건가요? 한국은 지면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미리 알기 위해 한국 선수들이 먼저 훈련하게 한 것 같은데요. 한국은 축구 경기에서 졌을 때도 사람들이 선수들 얼굴에 물을 뿌리며 너무 약하다고 했어요. 한국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얼마 전에 자국 선수를 훈련시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에는 정부가 있지만 태국에는 없습니다. 사화 엔딩이 갑작스러워요. 한국은 이전 대회에서도 이 경기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경험이 있는 한국팀은 단 한 명만 탈락했습니다. 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공부하고 계획하지 않아요. 태국팀의 리더십도 형편없죠. 첫 경기에서는 그냥 원 밖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힘을 쓰는 대신 슬링에 매달려 있었어요. 태국이 탈락한다고요. 태국이 안쓰럽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인이 한국 챔피언십에서 쉽게 우승할 리가 없잖아요. 태국이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태국에서는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있었지만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나요? 태국 대표팀은 마치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참가한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했고 아마 가장 먼저 탈락한 나라였을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요. 그들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 대표팀조차 태국 대표팀이 그냥 앉아서 수다 떠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먼저 집에 가는 게 나을 거라고 했죠. 태국의 특성인 건 알지만 시기와 장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치 프로그램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조국을 대표하는 것인데도요. 아니라거나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작은 사람은 힘이 약하지만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은 힘이 강하지만 결국에는 힘이 먼저 고갈됩니다. 이는 미국 실 부대에 소속된 다양한 국적의 군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농담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지만 일부 태국 사람들은 지수를 왜 끌어들이냐고 하더군요. 지수는 리사 팬이 많아서 그룹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모든 게 리사 팬 탓이겠죠. 리사가 잘못했다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시청할 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이미 게임을 설정해 놓았고 누군가 이기기를 바라는 거죠. 한국팀이 자기 방송에서 지는 건 좀 망상처럼 보일 거예요. 한국 선수단은 거의 모두 이 대회에 출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태국보다 더 나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각국의 유명 인사들을 활용합니다. 이미 유명해진 파키아오처럼요. 게다가 모든 나라는 체격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 온 최고의 수준의 레슬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할 수 없지만 부학과 라사미카에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태국팀의 체격이 다른 팀에 비해 훨씬 작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한국은 이전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서 유리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봤어요? 경사로 보셨어요?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는 게 아니라 모래주머니를 카트에 실어서 목적지까지 밀어 올리는 거예요.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한국팀은 한국에서 경쟁하고 선수들은 경기 결과에 따라 선발되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치를지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두세 명이 옮기는 건 너무 힘듭니다. 모래주머니는 더 가볍고 빠릅니다. 걷거나 달리는 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모래주머니만 들고 가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상자는 무게뿐만 아니라 모양도 문제라서 들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양쪽에 모래주머니를 들고 있으면 걸을 때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 프로그램은 게임에 맞는 사람을 직접 뽑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마 자기네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태국 참가자들은 재미있어 보이거나 참여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올해가 첫 해입니다. 태국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팬층을 확보하려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패배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마케팅이죠.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무에타이라고 부르지만 많은 경기에서 졌습니다. 태국 참가자들은 엄청 소극적입니다. 그렇죠. 무에타이를 모든 것에 집어넣는 건 정말 멍청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한국 프로그램에서 한국과 경쟁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태국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세거든요.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일본이 가장 빠른 패배, 정말 호주에 부딪혔을 때 힘들었다. 호주와 터키가 출전하는 게 얼마나 불평등한지 설명을 하면 우선 신체 능력과 체격으로 아시아인들은 안 된다. 한국 주체이기 때문에 중국만 부르지 않은 것은 너무 나이스다. 이것은 진지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퀘스트2 난파선 한일 개인 랭킹, 전원이 로프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 남자 아모티, 스태미나, 파워 어느 쪽도 밸런스가 좋다. 피지컬 100에 있어서 신체 능력, 컨택트력, 전략, 두뇌, 테크닉, 기술, 정신력, 인내력, 협조성 등 모두 합한 종합력으로서의 최강 스포츠 능력이 필요하다. 호주 박스 강탈은 이 경기의 취지를 위반합니다. 그것이 용서된다면 서로 훔칠 것입니다. 규칙의 결함입니다. 한국팀은 모두 우승자가 아니겠지만 피지컬 100에 비해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제 경기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한계에 부딪혔어요. 일본은 정말 똑똑하고 전략적이며 전투를 미리 계산해냅니다. 중국과 인도가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호주와 터키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한국쇼이기 때문에 끝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호주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다른 대륙이에요. 일본은 첫 번째 재대결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지쳐버렸죠. 결승에도 졌죠. 지금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볼 때마다 동기부여가 돼요. 안 보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호주가 일본 상자 2개를 훔쳤네요. 그들의 피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지금까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한국팀은 마지막 재경기에 장실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을까요? 난파선 챌린지를 보면 한국팀을 응원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오만함은 정말 너무 심해요. 정말 짜증나요. 와, 제임스의 응원가 다음에 꼭 나와야지. 태국이 일찍 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 몇 편이 너무 강렬해서 진짜 돈 내고 실제 경기장에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어요. 저는 특히 노노노 오자키에게 푹 빠져서 반했어요. 젠장 오카미랑 동요는 아직도 UFC에 있는 것처럼 싸우고 있네. 쇼는 정말 완벽해요. 난 한국을 응원해요. 새 에피소드가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피지컬 100 시즌1에 나온 문신 있는 남자는 진짜 짐승남이에요. 한국팀은 총 13개의 박스만 운반했는데 왜 결과가 16개로 발표됐을까요? 한국쇼는 믿을 수 없어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운송도 제대로 안 됐어요. 2100kg을 운반했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호주가 일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해야 했던 건 놀라운 일이 아니야. 도둑놈들이 사는 나라니까. 벌써 이번 시즌이 너무 좋아요. 지난 시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잔혹해요. 다음 에피소드가 빨리 공개되기를 기대해요. 이토이 요시와 아모티가 맞붙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피지컬 100 한국대회 우승자와 파이널 드래프트 일본 우승자 2명이죠. 태국이 너무 일찍 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임스라는 사람 진짜 웃기네.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이전 시즌에서 유명했으니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했어야죠. 저는 일본, 몽골, 필리핀을 응원합니다. 호주는 싫어요. 난파선에서 부정행위를 했잖아요. 일본을 응원합니다. 한국 대 일본이라면 두 팀의 역사를 생각하면 명승부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두 팀 중 한 팀이 다른 팀과 맞붙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 상대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규칙을 바꾸지 않았으면 모두 지칠 때까지 무승부였을 겁니다. 일본이 이 도전에 프로 스모 선수를 포함시켰다고 상상해 보세요. 역사를 안다면 중국과 한국이 일본과 영원한 냉전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두 팀의 경기는 목숨을 건 싸움과 같습니다. 훌륭한 경기입니다. 매우 경쟁력 있는 팀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매우 유사하면서도 약간씩 다릅니다. 유사점은 친숙함을, 미세한 차이는 새로움을 선사하여 상호 존중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국 대 일본 피지컬 100이 있어야 해요. 엄청난 라이벌 관계네요. 주최 측이 한국과 터키에 부당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일본과 호주가 옮긴 상자와 한국과 터키가 옮긴 상자를 비교해 보세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띌 것입니다. 터키 팀은 왜 일본과 호주는 싸우게 하면서 강팀인 몽골은 한국에 보내지 않은 걸까요? 그들이 동맹국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플레이 방식과 터키의 생각 방식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들은 악당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이 난파선 퀘스트에서 탈락한 것이 꽤 충격이 있는 듯 여러가지 변명을 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물론 피지컬 100 시즌 1, 2의 참가로 한국팀이 경험면에서 유리하지만 그들 또한 피지컬 100을 시청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투더리 스모프처럼 불만을 토로합니다. 일본은 패자 부활전에서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며 탈락의 변명을 미리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